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사태의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진상조사단은 강원도의 책임을 추궁하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해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는 회생 신청 발표가 잘못이 아니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발표로 촉발된 대한민국 금융위기 사태. 자금시장 돈줄이 막힌 돈맥 경화의 원인을 밝히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강원도가 2,050억 보증 채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고의로 부도를 낸 것이라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충분히 갚을 수 있고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안 갚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대한 강원도 집행부의 무지가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때 상황 판단을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이래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신 건지. 채권 시장의 동요가 시작된 뒤 강원도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강원도가 사태 수습을 위해 정부 부처와 제대로 된 소통이 없었다며 따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첫 대응은 추경호 부총리하고 전화를 한 게 베트남 가서 하신 거 아닙니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도 이걸 좀 사전에 좀 이런 파장을 보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강원도는 최근까지도 방치했던 거라고 저희는. 의원들의 이딴 추궁에도 강원도는 고의 부도는 절대 아니고 증권회사가 회생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한 탓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현재 1차 EBCP가 부도 처리된 데 대해서 상대 금융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아쉽다는 유감이라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강원도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사태 수습에 나서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을 직접 발표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원주 출장 등을 이유로 이번 논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요즘 점심값도 1인당 10,000원이 넘을 정도로 외식비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소비자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물가에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고 발품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싼 가격에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1년 11월 춘천시에서 지정한 1호 착한 가격 업소. 생삼겹살 200g, 1인분을 13,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국내산 삼겹살 평균 가격이 14,400원 수준인데 다른 곳에 비하면 1,000원 넘게 싼 가격입니다.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이유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외식 물가 부담을 소비자들과 나누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도 많이 팔자, 싸게 해서 많이 팔자. 그러면 언젠가는 이익이 좀 남겠지. 석사동의 한 한식집도 새로 착한 가격 업소로 동참했습니다. 6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웃돌아 식자재값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서민들이 마음 놓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13년 동안 가격을 1,000원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2009년서부터 작년까지 안 올렸어요. 한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1,000원 올려서 8,000원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지역 평균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업소는 모두 397곳. 착한 가게라고 해도 혜택은 음식물 쓰레기와 종량제 봉투 지원이 고작입니다. 다만 착한 업소의 필요성을 인식한 춘천시는 다른 시군과는 달리 연간 물품 구입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정 업소도 84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좀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업소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식자재와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 등을 통해 가격 인상이라는 파고에 맞서는 착한 가격 업소는 서민 경기 지킴이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정의당이 법원과 검찰의 신청사 부지에 대한 시대착오적 기싸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춘천시 위원회는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청서가 낡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상석을 차지하려는 두 기관의 갈등 때문에 법조타운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히 검찰이 고집을 적당히 부렸다면 법조타운 조성이 순항했을 것이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시대착오적 기싸움을 중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도내 5개 시험지구에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도착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경찰의 경비 속에 도내 5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답지가 도착해 수능 당일인 17일 새벽 각 시험장 학교로 운송될 예정입니다. 수능 시험 하루 전인 내일은 도내 44개 시험장 학교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석탄공사 광업소들이 단계적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삼척시와 태백시는 산업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와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로봇이나 모빌리티 등의 첨단 산업 육성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강원도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탄광 지역 폐광 대응 연구 용역 보고서입니다. 대한석탄공사 도계와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삼척과 태백에선 각각 1,600여 명과 87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통해 폐광 위기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정되면 대체 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은 기관과 기업의 연구 개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대체 산업의 청사진도 나왔는데 핵심 키워드는 알리100입니다. 알리100은 각 기업들이 오는 2050년까지 필요 전력 모두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의미합니다. 강원도는 풍력과 수소에너지 생산 기반을 지역에 확충하고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는 삼척시의 수소열차와 로봇 AS 산업 등을, 태백시에는 원격 의료와 배터리 소재, 친환경 에너지 데이터 센터 산업 등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요 제시된 사업들에 대한 어떤 타당성의 이런 것들은 지자체별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저희 그 시에 맞는 그런 산업들을 한번 찾아볼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대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기업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산업부의 지원 또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다양한 특보라던가 특례와 관련한 논의들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아이템들을 발굴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석탄 산업이 막을 내릴 시기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대체 산업이 지역 쇠락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자신의 진료 기록과 수술 내역까지 처음 간 병원도 환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면 보다 편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받는 게 가능할 겁니다. 의식이 없는 응급 환자도 적절한 처치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원주에서 이 같은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병원을 옮기면 자신의 진료 내역을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어려운 약 이름 하나까지 기억하기 힘들어 정확한 전달도 어려운 상황.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병원에 공유해 환자의 진료 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 지원 플랫폼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관절약 이런 것까지 다 진료 볼 때마다 문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보다 정확하고 또 꼼꼼하게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 앱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신원만 알면 지금까지 받아온 진료와 처방, 수술 기록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맞춤형 진료가 가능합니다. 또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도 적합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병원을 돌아다니며 약을 중복으로 처방받는 사례도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암호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는 처음으로 공익적 개방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국민 서비스와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고요.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대국민 서비스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찾으려고. 공단은 2024년까지 50%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주에서 시범 운영되는 진료 지원 플랫폼은 내년에 춘천과 강릉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가 올겨울 대설과 한파 등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 기간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기상청과 군, 경찰과 도로관계기관과 함께 도로 제설과 농어업 안전관리, 한파 취약계층 대책, 동파 방지 등 분야별 재난 상황에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 4천만 원을 확보해 한파 저감을 위한 방풍시설과 온열 의자 설치 지원을 마무리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겨울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비상관리 체계에 돌입합니다. 원주국토청은 오늘부터 넉 달 동안을 대설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제설제 4만 7천여 톤과 제설 장비 310대, 제석 인력 164명을 확보해 폭설과 결빙 등에 신속하게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터널 입출구와 교량 등 취약 구간을 지정하고 순찰과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적 제설제 살포를 적극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노면 온도 센서와 음향식 노면 검지기 등으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해 운전자들의 서행 안전 운전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지난 9일 철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철원군 전체 양돈 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63개 농장 1,540마리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또 인제와 고성 접경 지역 5개 농장 50마리에서도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생 농장 사육돼지 5,400여 마리의 매몰 처분을 마무리하고 농장 초소를 설치해 방역지역 이동 해제까지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국민의힘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본부는 국민의힘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놓고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적극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국회 앞 농성과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진행하고 22일에는 건설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호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춘천 신부급 율문리 일대에 건립됩니다. 춘천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10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체육관과 수중운동실, 헬스장 등을 갖춘 두 번째 반다비 체육센터를 2026년 1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제1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242억 원이 투입돼 우두동에 건립 중이고 내년 7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악산 소공원에 위치한 설악 케이블카가 오는 25일까지 일시적으로 운행을 중단합니다.
설악 케이블카 측은 정기 안전 점검과 케이블 교체 공사 시행을 위해 12일 동안 운행을 중단하며 기상 이변이나 공사 일정에 따라 운행 중단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악 케이블카는 하루 평균 2천여 명, 연 70만 명가량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릉시가 과학 일반 산업단지 추가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실시 설계 용역을 시작합니다. 강릉시는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4천면 일대 15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 부지를 확장하기로 하고 내년 1년 동안 실시 설계 용역과 부지 매입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확장되는 산단 규모는 강릉 과학 일반 산업단지의 10%에 해당되는 총 10개 필지로 강릉시는 세라믹과 바이오, 식품 가공업체 등을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동해시가 국민독서문화진흥회가 주최하는 올해 책 읽는 지자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동해시는 웹툰 창작 체험관과 장애인 평생교육, 도서관 지혜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 세대가 참여하는 책 문화축제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올해까지 6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책 읽는 지자체 대상은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전국 6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관련해 역세권 개발 계획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개발 추진단 회의를 열고 백담 계곡 탐방로 개설과 용대 지방정원 조성 사업, 원통 버섯 특화단지 조성 사업 등 20개 역세권 개발 사업의 추진 방향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인제군은 지난달 역세권 개발 추진단을 구성해 도시통합과 관광 인프라 사업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역세권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기초수급자 등 복지사각 세대를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진행됩니다. 홍천군은 한국에너지재단이 시행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연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30가구를 선정해 집수리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단열이나 창호, 보일러 설치 등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목표로 세대별로 맞춤형 난방 부품을 지원합니다. 화천군이 산천어 축제를 알리기 위해 고속도로 마케팅을 추진합니다. 화천군은 오는 14일부터 8일 동안 춘천에서 땅끝 경상남도 고성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07곳을 방문해 3년 만에 재개하는 산천어 축제를 알릴 예정입니다. 휴게소 방문은 5회에 걸쳐 진행되고 고속도로 주행거리만 5,000km에 달할 전망입니다. 엘리시안이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스키장 이용권과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은 어제 남산초등학교와 협약식을 맺고 남산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에게 이번 겨울 스키 시즌권과 장비를 제공하고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협약이 동계 스포츠에 대한 지역 유소년들의 관심을 키우고 체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대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 구간의 출입이 통제됩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정멸보궁에서 두로령 5.7km, 구룡폭포에서 동피골 15.2km 등 7개 구간의 탐방로를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